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이 됐고 11월 첫날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여수 YMCA는 지난주에 후원의 밤을 했거든요. 가사리 생태교육관에서 가을밤 저녁에 300여 명의 후원자와 또 시민들, 회원들을 모시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음악 축제 형식으로 후원의 밤을 했는데요. NGO들이 지금 시간이 전부 다 이 후원 행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은 전남 녹색연합 찾아갔는데요. 광양읍에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수 시민협 또 여수 환경농협 등등 해서 11월 29일 순천 YMCA. 네,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이렇듯 비영리 기관 NGO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11월을 전후로 10월, 11월 이렇게 내년도 운동할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 자금이라 그러죠. 독립 자금 하듯이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을 모금을 해야지만이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라서. 네. 아마 주변에서 어느 NGO 단체도 후원의 밤 하자 그러면 꼭 시간을 내셔서 같이 가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되셨나 봐요. 표정이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지신 기분입니다. 김대희 총장님 맞나요? 김대희 총장님 후원에 잘 됐어요. 네, 제가 갔는데 아이고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요. 김석 총장님은 아직 후원의 밤을 안 여셔서 표정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여튼 잘 될 줄로 믿고. 예.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29일 날 6.15 합창단이 순천에 있거든요. 6.15 하면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은의 아버지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김정일. 예.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기념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순천에만 있는 6.15 합창단이 있어요. 이 합창단이 엄청난 공연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선이 효순이 그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연을 하는데 까맣게 좀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2002년도 그 뜨거웠던 그 월드컵 열기 때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알려져서 촛불 집회의 시작이 되고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굉장히 가득 메워서 촛불 집회의 기원이 됐던 효순이 미선이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음악회였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과 내용들을 좀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호남 제주 지역에 있는 YMCA 이사장님들 그리고 삼촌님들 한 40여 분 정도가 이 여수 순천 11구 76주년을 맞이해서 다크 투어를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제주 YMCA가 관련해서 아마 입장도 내세우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법 개정하라고 하는 요구들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31일 날 제가 여수 MBC 시청자위원이거든요. 맞아요. 어제 되게 좀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전망대가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막 박수도 보내주고 잘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위원장님께서 우리 강문식 8호 회장님이신데 첫 서두에 언급하셨던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도 민원으로 하게 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민원 때문에 하기도 되고 무슨 일을 못할 때 민원 때문에 또 못하기도 하게 되잖아요.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 취지가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취지 이의 말씀이셨는데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초반부 소두 말씀이 좀 기억에 좀 쟁쟁하게 남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제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도 나눴고 그중에 좀 라디오 전망대 일부를 차지해서 좀 뿌듯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또 바쁘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역에서 새롭게 대규모 단지를 뭔가 조성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대형 복합 쇼핑몰 입주 추진입니다.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 후보 시절부터 스타필드 유치를 내세웠고 광양시는 올해는 좀 조용하지만 작년에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이죠. 코스트코 유치를 위해서 TF까지 꾸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지역엔 과연 약인가 독인가에 대한 오늘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대선의 이 문제가 광주 지역을 달궜습니다. 나오는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단골 공약이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인데 정치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김대희 청장님. 네,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총선 나오는 여러 후보들도 이제 대형 쇼핑몰 문제를 공개나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지난 그 4년 전 총선이 4년 전에 일어났을 때도 광주 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공약으로 후보들이 많이 냈던 건데 대선 때는 확실하잖아요. 광주 전남의 주요 공약 5대 공약 안에 광주에 대형 쇼핑몰을 내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시 냈던 공약이었고 민주당은 이제 반대를 했죠. 고민 끝에. 그런데 이제 광주는 지금 3개의 대형 쇼핑몰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지역 상권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여수도 좀 그래요. 옛날 박람회장 2012년 박람회가 성공되고 나서 거기에 대형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문제를 가지고 당시 10년 전에는 저희 여수 YMCA도 공개적 반대를 좀 했었어요. 지금 시간이 한 10년 지나서 물어보니까 박람회장은 아니고요. 어떻든 이 전남 동부권 지역에 대형 쇼핑몰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 속에서는 지역도 살 수 있고 어떻든 소비자가 보다 질 좋은 품질을 그러니까 높은 제품 그래서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좀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냥 반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주변에 많이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공약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일단은 그 정치 유권자를 소비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무엇보다 이런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뭐 어떻게 보면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해 준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어떤 중요한 역할로서 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저 뭐 광양의 LF 아울렛 그렇고 그다음에 순천 신대 지역의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이 반대 운동을 굉장히 좀 격렬하게 했던 그 시민단체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또 당시 시의원 때도 그랬는데 김대희 총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소비 패턴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계속 인구가 몰리는 가운데서 송유라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아울렛 데이트, 뭐 아울렛에서 거의 주말을 보내는 식구들이 되게 많죠.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하루 종일 다 못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날. 여행지 가는 것보다 아울렛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사실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뭐 스타필드가 됐든지 간에 이런 대형 그 종합 쇼핑몰들이나 아니면 뭔가 좀 신선한 새로운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이 비즈니스 영역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수익성을 수익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지방선거 때나 총선 영역에 이렇게 대형 쇼핑몰 영역이 공약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광양에 있는 LF 쇼핑몰을 솔직히 올 봄에 가봤다 왔어요. 처음으로 갔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네,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출장 때문에 김해에 출장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4명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아울렛. 나오면서 출장 나오면서 우리 직원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것이요. 처음이었는데 그 대형 아울렛이나 이런 복합 쇼핑몰에 가는 것이요. 네, 처음이었는데 우리 직원들 3명은 2번씩 왔다 간 거예요. 그러면 여수에서 김해까지 200km 온 거예요. 대형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한 150에서 200km 정도의 자기 영향권을 두고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주까지도 간다더라고요. 그만큼 어떻든 저는 가봤습니다. 네, 그죠? 그런 건가요? 저는 이거 처음 본 거예요. 광양 굉장히 커요. 거기. 광양만 가더라도 제가 입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저희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라든가 지역 경제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예전에 그 어떤 드라마에서 그랬잖아요. 여수하고 순천을 비교하는데
그래서 백화점 있냐 없냐. 백화점 예, 있냐 없냐.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비적 네.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좀 걱정이 많죠. 저희는 어쨌든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버리면 음식점 뭐 곳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이제 아시겠지만 순천에 굉장히 좀 번화가 있던 순천 중앙동 도시행의 선도 지역이기도 했고 한편 중앙동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이용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곳곳에 좀 임대가 붙어 있어 되게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 속상하기도 예. 한데 그런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 네. 네, 뭐 복합 쇼핑몰은 아니지만 동부 지역으로 좁히면은 대형 창고형 쇼핑몰이라고 하죠.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케아 같은 이런 것들도 입점 계획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다시 엎어지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코스트코는 광양뿐 아니라 순천시에서도 유치를 위한 접촉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수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자체들이 그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 쇼핑몰을 유치를 하려고 힘을 쏟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게 또 모순되기도 하지만 지역 상권 문제거든요. 기존의 전통시장과 기존의 상가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역의 전통적인 상권 자체가 과연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휘청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로 덥거나 추울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역 상권 문제 활성화가 안 됐던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지방세 소득도 되고 또 실제로 유권자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비자층들이 어떻든 새롭게 원하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만들어내므로써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주려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도 김해 정도의 대형 메트로 200km를 가는 이 동부권 지역에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그쪽으로 어떻든 하겠죠. 예, 예. 유권자들이 원하는 행태를 아마 좀 제공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래 지자체는 이게 양면의 칼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좀 정책적 내용도 좀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거 네.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방식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법인의 주소가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 두다 보면 결국은 법인세를 어디서 내게 되냐면 그쪽에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자체에서 공약으로 이걸 내세운다고 하면 이 정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광주의 신세계처럼 법인을 순천에다 또는 광양에다가 여수에 둠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이걸 유치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 지자체가 이 문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이익과 지역 활성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역 활성화는 좀 이해가 되지만 경제적 이익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세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또 그것이 유치되는 대형 쇼핑몰하고 좀 이렇게 그걸 협의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제가 그 코스트코나 이렇게 LF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들이 그거죠. 주소를 우리 시에다 둬라. 주소를. 근데 그거 모르시죠? 주소를 네, 우리 저 시에다 몰랐어요. 두지 않으면 결국은 빨대를 우리 지역의 상권에다 꽂아놓고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많은 비용들이 결국은 법인세를 어디서 내고 있냐면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좀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거죠. LF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나요? 아마도 LF의 주소가 정확하게 본사가 아마 서울 경기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그래요. 겁니다.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생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어떤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구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면 이 부분은 결국은 또 비즈니스 영역이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업이 안 되다 보면 갑자기 또 떠나버렸을 때 생기는 또 그 공동화 현상 이런 문제들까지도 행정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마 가장 최근에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인 신대주구 스타필드 유치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여수 MBC 보도에 따르면은 신세계 측에서는 순천의 건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뭐 광주에 지을 예정이라서 전남에 추가로 짓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번이 대형 쇼핑몰 유치가 무산되는 이유를 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
그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이 이제 1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결국 일정하게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 소비층이 형성되고 있는 그 거대 권역들, 광역 단위의 결국은 그 소비층들이 결국은 투자를 할 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지 네, 말지 그런 측면이어서 강주에 만일 대규모 지금 3개 정도가 있지만 이게 제를 정착을 한다면 전남 서부와 동부는 강주로 사실상 흡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투자의 가치는 상당히 좀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신 어떻든 지자체 입장 속에서는 최근에 여수시도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죠. 조례를 좀 보강해서 대규모 이게 물류 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조건들. 하지만 저 지역 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상권이 들어왔을 때 20% 30%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입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의 농수산물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좀 대안들을 내고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대자본이나 기업 입장 속에서는 탐탁치 않은 상황으로 좀 보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역에 이런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로 되어 있어요. 사업 조정 신청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상권 영향 평가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되고, 영업 시간과 의무 효율 준수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과거에 이제 워낙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연관된 법률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는 그 대형 할인점과 또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지역에서는 필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막상 수익이라고 하는 것,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업주 측에서 좀 고려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 쪽에서는 만약에 순천이라고 한다면 순천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조정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못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순천형이라는 건 어떤 거?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너무 건가요? 수익에 맞추지 말고 지역 상생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모르니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역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 행정은 결국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고 순천시는 효과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만 원을 순천시가 걷어가지고 전체 27만 시민에게 효과성을 발휘해야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발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유연하지 못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그다음에 이익 중심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뭐 미루어 짐작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 유치가 무산되는 이유 중에 혹시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등 이런 사업 당사자의 유치 의지나 리더십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무관하다.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그 기업을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부지를 뭐 어떻게 이럴 수는 없어요. 자치단체장이.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은 순천시가 아니라 신세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텐데 사업성이 맞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심 고려 사항으로 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장이라고 보면요, 시장이나 뭐 도지사 입장으로 본다면 그냥 대규모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때 그냥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막 꼭 들어와야 된다면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전통 시장으로부터 1km 이내는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대형 쇼핑몰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가 그렇죠. 의무 조건이거든요. 예. 이런 거 말고도요. 최소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30%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우선 입주하도록 해라. 그리고 대규모 물류에 있어서 30%는 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의무 구매해 달라. 뭐 이런 다양한 조건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대형 쇼핑몰은 수익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지역의 시장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조건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상시되는 인력의 뭐 100명이다 그러면 이 중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지역 사람을 정규직으로 아니면 인력으로 채용해 달라 이 조건을 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자치단체장 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지역 상황에 맞게 그 지역형이 나온 거. 아 이건 여수형, 이건 뭐 광양형. 순천형, 뭐. 광양도 제가 듣기로는 LF도 일정하게 광양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의 입점을 처음에 보장하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 소상인들과 합의가 된다면 더욱더 지역 상황에 맞는 독특한
이러한 운영 형태가 나올 거라 좀 보는 거죠. 네, 수익성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크게 자꾸 나오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좀 약간 슬픈 현실 같기도 합니다. 저는 예. 네. 지역민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나 인식이 또 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반면 동시에 또 소상공인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이 뜨거운 감자 지역에는 그렇다면 약입니까 독입니까? 김대희 총장님 한마디로 뭐 둘 중에 하나로 뭐 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러죠. 정말 복합적인 사안이겠지만 그럼에도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젊은 층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먼저 하고 저는 올 초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강양을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들은 한 10번 이상을 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층들은 이걸 선호하는구나. 뭐 날씨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곳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먹거리도 있으니 가는 건데 어떻든 지역은 젊은이들이 이제 놀거리 볼거리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하게 그렇게 한다면 지역의 대형 쇼핑몰이 어차피 지역의 취미나 문화 여가의 공간마저도 제공한다면 좀 새롭게 지역사회하고 좀 합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건전하게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간들을 제공하도록 좀 고민해보는 형태는 어떨까. 이게 이제 독이냐 뭐 약이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단편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그런 내용이네요.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약이 될 수 있다. 네, 그러죠.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중소통합형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좀 놀거나 뭐 즐길 거리가 없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저는 일단 뭐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보세요? 예, 사례들을 놓고 보더라도 몇 차례 뭐 하남이나 이런 사례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역의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좀 입점할 수 있게끔 약간의 어떤 한 전체 퍼즐 중에 한 플럭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치하거나 유치하지 못하거나 이 방법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치라는 게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건을 만들 테니까 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예.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좀 지역을 위해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면 여수산단 같은 거죠. 여수산단이 많은 공해들을 뭐 사회적 문제를 놔두고 있지만 지역 상생기금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인재들이 또는 지역에 있는 일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에서 또 아래를 이렇게 틀고 있고 굉장히 전남 동부권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뭐 굉장히 큰 인프라를 차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시 대형 쇼핑몰로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분명히 있죠. 그 이득을 반드시 취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사업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유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기업 프렌들리 전략을 쓸 테니까 특히 유통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좀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막 유치를 막 공약화하고 막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한 정치적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수가 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럼 수많은 관광객들은 여수의 전통시장과 여수의 기존 상권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대형 아울렛 매장이나 대형 쇼핑몰보다는 기존의 문화로 형성되어 있던 지역의 이러한 상권들을 찾아가는데 저는 대형 쇼핑몰에 들어오면서 꼭 부담해야 될 것이 교통유발 부담금이거든요. 좀 이거는 금액들을 좀 높게 해서 어떻든 대규모 교통 혼잡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교통유발 부담금을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권의 어떤 교통 문제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써서 어떻든 기존의 상권들도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제 지역의 기존 상권들을 활성화시키는 자금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쇼핑몰이라든가 대규모 기관들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 네네. 다양한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바람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원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원가 계산? 예를 네. 들어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어느 정도 되고 고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통이 한 곳으로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원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쇼핑 그리고 기본적으로 쇼핑몰 가서
문화적, 소비적 득이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그 득이 가지고 있는 또 원가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산출해보는 정도의 좀 연구들이 좀 있으면 노력 필요하다. 예, 갈등이 조금 과학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과는 또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기존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기존 상가 영역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좀 데이터를 산출해서 그에 의한 피해 규모를 역산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든 저는 그래도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봐요. 지역 소상인원들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어떻든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지역의 이제 물류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판로는 활성화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요걸 좀 기본 근간으로 해서 지자체도 마냥 들어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또 실익이란 것을 객관적 데이터로 좀 뽑아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나 또 논의 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어떻든 편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도 좀 집중적 논의가 돼야 된다고 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 저는 총장님. 이제 오래전에 이 관련해서 그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 때인데,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그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합니다.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감소되면 결국은 경제 균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단순히 상생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상생의 구체적 방법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세금을 좀 더 내는 거, 기업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무너지는 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보호 조치를 일부 하는 것 이외에는 그걸 살릴 수,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산업적 영역이고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이 깊게 관여할 수 없어요. 마치 상생의 모델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비즈니스 영역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만 행정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지역사회 세금이 많이 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이게 과도하게 상생 뭐 방안이 있다 뭐 이렇게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어쨌든지 간에 오늘 주제가 지역이 약인가 독인가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저 역시 과거에 비해서 생각은 좀 많이 바뀌었고 아울렛을 통해서 문화적 뭐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절히 균형을 좀 자치단체가 좀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소비 형태도 워낙 다양해지기도 했고 온라인을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복합적으로 논의를 깊이 해봐야 할 문제인 것 사실은 같습니다. 굉장히 큰 장치 산업이라고 볼 수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의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지역에는 약인가 독인가에 대한 이야기 두 분 YMCA 총장님, 여수 김대희 순천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